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부산시가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계속해서 부산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과 주거, 교통, 교육 등 5개 분야의 시민 만족도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은 부산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물었더니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앞선 21년 조사 때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6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택시는 절반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주말과 휴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동영상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편히 쉰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2년 전과 비교해 동영상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줄었고 영화 등 문화예술 관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득과 근로시간, 근무 환경에서도 앞선 조사 때보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족한다는 답변이 22.9%로 앞선 조사보다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38%는 빚이 있다고 답했고 그 사유로는 주택 임차나 구입비가 컸습니다. 그럼 번 돈은 어디에 많이 쓸까? 식료품비 지출이 47%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와 주거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식료품비와 교육비는 줄었지만 의료비와 외식비가 늘었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나 드는지도 물었습니다. 월 평균 공교육비는 20만 원, 사교육비는 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58만 원, 고등학생은 81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22일간 부산에 거주하는 17,860개 표본 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1,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만 굳게 채워진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상강선대.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쉬고 갔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한 곳입니다. 371년 된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여름에는 그늘막으로, 겨울에는 버팀목으로 현재는 어르신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정말 좋지. 여기 노시가고 뭐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너무 좋습니다. 상강선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하강선대. 지난 2018년 새 단장을 통해 주민의 쉼터로 바뀌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강선대 어울림공원입니다. 이 주민 쉼터가 마련된 곳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물쇠가 잠겨 공원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 대신 길고양이를 위한 시설만 눈에 띕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공원을 개방하면서 시작된 술판 때문입니다. 맨날 하다 치고 술 먹고 이러기는 엄마가 그래서 문 닫았대. 저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주정하고 싸우고 주민들 신고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이거 막았잖아. 음주와 고성방가가 끊이질 않다 보니 지자체는 아예 시설 이용을 막은 겁니다. 사실상 6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불법 행위랑 이제 방화 사건도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시로 이용 폐쇄를 했는데 주민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인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 주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은 관리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사람들도 자주 모이고 하면 술 먹는 사람도 안 올 거고.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빌던 사당과 보호수가 있는 하강선대 어울림마당.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하강선대 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사상구는 이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공원이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사상구 독포동 하강선대 어울림공원.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난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서 잦은 술판이 벌어지고 고성방가가 끊이질 않자 지자체는 2018년 10월 자물쇠를 걸어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임시 폐쇄는 해가 바뀐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수년째 방치되자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큽니다. 이제 여름이나 이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불편감은 있더라고. 이에 사상구는 부산시에 하강선대 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문화유산이 또 우리 사상구에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폭 1.5m의 상대적으로 좁은 보도를 2m로 넓히고 사상초등학교로 들어오는 통학로도 폭 4m로 넓히는 등 보행 환경을 바꾸기 위한 작업도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제안에 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하지만 역사 공원 조성 제한은 어디까지나 구상 안에 지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돼 통합이 본격화됐습니다. 올해는 부경대와 한국해양대가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고 있지만 진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윤정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2차 공고를 앞두고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2차 사업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경대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이미 디지털 신기술 창업 융합 전공 등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혁신 전공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만전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해 말 통합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 글로컬 대학 신청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글로컬 대학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두 대학의 통합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자로 한국해양대 총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총장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합 논의의 중심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해양대는 내부적인 준비는 진행하고 있지만 총장 부재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부경대는 해양대 측의 내부 사정으로 발송할 예정이었던 대학 통합을 위한 공식 협력 요청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부로부터 5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1,000억 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선정은 소멸 위기인 지방대 생존의 전환점이란 평가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 절차도 남아있어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족이 사망해 유산을 받는 경우 재산과 함께 빚까지도 물려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극단적 선택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빚 대물림 피해 방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갖고 있던 빚까지도 물려받게 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상속인의 몫.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유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적 권리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이 짊어지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상속빚 3억 원을 떠안은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북구에서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빚을 상속받아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법률 지원 등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법을 몰라가지고 시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조례를 강제 구역을 띄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의무적으로 이걸 그 사망 신고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법률 지원은 구청 자문 변호사 등이 맡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를 또 발급받기 위해서는 또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서 의뢰하면 또 최소한도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률 지원은 물론 인지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빚 대물림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 일부 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앞서 만들어졌고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받을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북구는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조례를 시행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늘봄 학교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이 가장 먼저 올해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합니다. 늘봄 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활용해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시하는 거고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한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돌봄 시설은 학교 내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을 활용합니다. 학교에 늘봄 학교를 두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 부산형 늘봄 거점센터도 만듭니다. 부산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 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모든 직속기관에도 거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부산을 비롯해 타 시도에서도 올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확대하는 만큼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행정지원본부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늘봄과 방과 후가 동시에 지금 이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대해서는 늘봄과 방과 후, 돌봄과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수업의 오로지 수업 교육 활동을 전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추호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도서관과 경로당 등 6곳에 마련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사립유치원과 마을회관 등으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가장 큰 부담은 수업이 아닌 행정 업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학교행정전담기구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부터 휴교에 들어가는 신현초등학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곳에 전국 첫 학교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학교 지원 사업에도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사들이 매주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은 2013년 5.7시간에서 2022년 7.2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방과 후 학교 지원팀과 학교 채용 지원팀, 학교 행정 지원팀 등 3개 팀 42명 규모입니다. 304개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 강사 계약과 회계 통계 업무, 올해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지원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외에도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산교육발전특구와 맞물려져 있는 우리 돌봄과 또 우리 늘봄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이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하에 교육행정지원본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오는 7월 1일 영도 남항초로 이전해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육 복지 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받아 구성원도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요즘 해운대보다 광안리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안대교 덕에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의 화려한 경관 조명에 반해 1년 만에 다시 광안리를 찾았다는 위지선 씨. 당시 바닷가에서 감동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보면은 좀 힐링이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마음에 많이 남아서 항상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색다른 느낌을 받으려면은 맨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올해부터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달라집니다. 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해 2013년 12월 설치된 경관 조명을 10년 만에 새로운 시설로 교체합니다. 현수교 주탑 2개 사이 500m 구간에 다양한 색상의 LED 경관 조명을 촘촘히 해 레이저처럼 공중에 불빛을 비춰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마치 바다 위로 쏟아지는 빛과 하늘로 향하는 빛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광활한 화살 등 선보일 미디어 콘텐츠만 모두 77종입니다. 광안대교만의 시그니처를 3가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이제 이벤트 영상이 뭐 설날이나 강복절이나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이벤트 영상이 14종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파도나 사계절이나 이런 주변의 모양 LED 아트를 이제 영상화시킨 게 27개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질과 강수량 등도 바뀌는 LED 조명색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경관 조명 사업을 시작으로 부산을 둘러싼 7개 해안 교량을 활용해 부산만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관광 콘텐츠로 주변 관광 자원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조 원이라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하던 금고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철문 안에 또 다른 철문이 보입니다. 복도는 쇠창살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흡사 감옥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금고입니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았던 이 비밀의 이 지하 금고를 저희가 단지 보존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금고 미술관으로 1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금괴를 보관했다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고. 이제 4개의 금고 안엔
돈이 아닌 작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야구를 잘한다는 것도 생각나고 저기 문도 이렇게 옛날 문이랑 지금 문도 지금 구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부산의 자연과 도심, 그 안의 이야기들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꾸몄습니다. 역사관 2층부터 4층은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재 2층에선 야구도시 부산의 함성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은 시 지정 문화재로 지난 2013년 시가 인수했으며 2015년부터 27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역사관으로 바꾸고 5일부터 일반에 전면 개방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큰 고니는 해마다 겨울이면 낙동강하고 을숙도 주변에서 서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맥도생태공원 산책로 바로 앞까지 큰 고니가 찾아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물이 지어 유유히 떠가는 큰 고니들. 커다란 날갯짓으로 그 풍모를 뽐냅니다. 큰 덩치 탓에 한참을 날아와 수면을 디디며 비행기처럼 착륙합니다. 엉덩이만 내민 채 물속에서 먹이를 찾고 긴 목을 꺾어 편안히 휴식을 취합니다. 백조로도 불리는 겨울 철새 큰 고니가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연꽃단지에 찾아왔습니다. 철새를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자동차도 자전거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진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부산에 살아도 가까이 오면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까이 와도 이제 안 날아가네. 아니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조금 이거 지금 이래 있을 때는 모르는데 물을 탁 튕기면서 이래 날아간다고. 그럴 때 한번 딱 찍어야 되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큰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입니다. 부산에는 한 해 4,000마리 정도가 12월 말 찾아오고 있는데 주로 을숙도 주변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은 뒤 이듬해 2월 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 바로 곁으로 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한 겁니다. 4대강하고 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이제 먹이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낙동강하구에서 먹이원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생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릅쓰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11월 말부터 맥도생태공원은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조류독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입로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철새를 위해 공원 도로에서는 차량이 서행해 줄 것과 사진 촬영을 위해 새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